이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은 42.5도씨 이상 될 때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많은 손상을 받고 더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상세포는 암세포보다 손상을 받은 것이 빨리 회복되고 암세포는 회복이 느리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43도 정도 올리게 되죠. 그게 고주파 온열 치료의 온도에 대한 주 포커스입니다. 온열암 치료에 사용하는 열을 내는 방법은 전신 온열 치료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몸 전체가 열이 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몸 전체 열이 40도 이상만 올라가면 우리 사람들이 견디기가 힘들죠. 암이 치료되기 전에 사람부터 먼저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또 심부에 있는 것,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에 어떻게 열을 내게 만들 건가 하는 거죠. 특히 그 온도를 42.5도씨 이상 올리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특별히 치료하는 방법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입니다. 먼저 암에 열을 내는 방법으로 피부에 가까이 있는 표재성 암에 대해서 열을 내는 방법은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거, 그다음 적외선 치료 같은 걸로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은 심부에 있는 암은 그걸로서 안 되고, 왜냐하면 심부에 온도 들어갈 때는 열을 식히는 기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부에 들어가는 온열 방법으로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 방법이 사용되게 됩니다. 국소 부위에 온열 열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근데 오래 전부터 사용됐습니다. 약 한 80년대 초부터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거는 양극판에서 고주파를 보내면 그 극판 내의 온도가 42.5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가 고주파를 이용하는데 그 안에 내에 균일하게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균일하게 그 극판 내에 온도가 올라간다면 정상 부위도 42.5도씨 이상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정상 부위에 42.5도씨 이상 올라갔을 때 부작용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다른 방법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양극판 사이에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높게 하다가 지금은 그 정상세포와 암세포 사이에 생리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여러 가지 특성의 차이 때문에 고주파를 양극판 사이에 걸면 암세포 쪽으로 고주파가 더 많이 흘러가고 정상세포에는 적게 흘러가죠. 그러면 암세포 쪽에는 열이 많이 나고 정상세포에서는 거의 열이 안 나게 되죠. 그래서 온도적 차원에서 볼 때는 암세포에는 많은 열을 내서 43도 이상 올려서 암을 치료할 수 있고, 또 다시 정상세포는 낮은 온도로서 보호할 수 있는 개념이 되었죠. 한 단계 더 넘어서 온도라는 차원만 생각하면 43도씨 이상으로 꼭 올려야 하는데, 암세포를 죽이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에너지 전달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주파가 암세포 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내려갈 때 암세포막에 전기적 전하가 충격을 도가 그게 데미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암세포막에 손상을 줘가지고 암세포가 자살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새롭게 개발돼서 나온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주파 온열 치료기는 13.56MHz를 사용하는 고주파 온열 치료기인데, 이거는 암 부위에만 열이 나고 정상 부위에는 열이 안 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혈액암이라 하는 것은 암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몸에 움직이는 거죠. 그 암은 제외하고 고형암에서는 어느 부위나 관계없이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부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간혹 이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온열암 치료가 많이 성행하다 보니까 많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기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계들마다 차이점이 상당히 많아요. 부작용이 많은 종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효과가 부분적으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열 치료를 받고 싶은 분들은 가능하면 온열 치료를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해본 분들한테, 그 전문가한테 의논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3.56MHz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환자들이 보면 온열 치료 중에 편안히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의 방법에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주파는 특히 지방에 흡수가 많이 돼요. 그래서 지방에 열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쿨링을 시키죠. 특히 복부에 같은 데는 이제 지방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면서 그게 조금 아프다 하는 분들이 생겨요. 근데 지금 치료 방법은 쿨링을 시키기 때문에 안 일어나고요. 그렇지만 이제 매질이 다른 경우, 치료 부위에 특히 이제 옛날에 이전에 상처를 받았던 부위, 이제 늑골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러졌던 부위에 치료가 되고 난 뒤에 그 부위에 열이 많이 나면 아프다든지 통증이 조금 느낄 수가 있죠. 간혹 보면 이렇게 위암을 치료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치료할 때 이 차갑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대부분 보면 이 위암을 수술하고 나면 체중이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지고 나면 추위에 그 참기에 민감해져요. 그럴 때 그 쿨링 시스템에 의해서 실제로 차게 느끼는 거지 치료가 안 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간혹 보면 환자들이 치료하고 잘 있다가 갑자기 탁 일어나면 이렇게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일어나가 있으면 괜찮아지니까 큰 문제가 없죠. 또 치료할 때 보면 간혹 그 배꼽 주위는 열이 나가지고 뜨겁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매질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거는 막아주면 되고, 그래서 주로 부작용은 고주파가 통과하는 영역 내에 매질이 다른 물질, 밀도가 다른 물질이 있을 때 그때 그 부위에 부작용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다른 특별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 간단한 예를 들면 유방암 수술하는데 수술하고 난 뒤에 보형물로 실리콘 백을 넣어놨으면 조금 하기가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매질 자체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질 그 면에 열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특별한 경우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수술하고 난 뒤에 수술 부위의 상처가 충분히 치료되지 않고 하게 되면 그 부위에 또 열이 간혹 생겨서 다른 염증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미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그거는 피하고 있는 상태죠.